길 3시간 전에 던 헬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 이번 주 팟캐스트도 출발합니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이번 주에는 어떤 글들이 인기가 있었을까요? 이번 주에 조회수가 잘 나온 글은 바쁘다 바빠 현대인들에게 딱 맞는 내용을 다룬 글들이 많았어요. 그럼 이번 주 3시간 전 글 조회수 탑5를 바로 소개해볼까요? 네, 그럼 제가 1위부터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3시간 전 글 조회수 탑5 1위. 너무 편안해서 잠들 뻔한 호텔 컨셉 카페. 2위, 자기야 이번 주는 남산 가자. 남산 데이트 코스. 3위, 제주도민이 추천하는 제주 인생샷 여행지. 4위, 더 늦기 전에 합천 황매산 억새 군락지. 5위, 전국 방방곡곡 핑크뮬리 명소 모음집입니다. 지난번과 다르게 완전 다른 글이 치고 올라왔어요. 이번 주 발행된 호텔 컨셉 카페가 1위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던? 제가 봤을 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람들을 홀릴 만한 썸네일. 혹시 썸네일 사진 보셨어요? 그래? 와, 이거 완전 그냥 호텔인데요? 그쵸. 근데 제목에 뭐라고 써있죠? 한번 읽어주실래요? 너무 편안해서 잠들 뻔한 호텔 컨셉트 카페. 그러니까 호텔이 아니라 사실은 카페라는 거죠. 근데 너무 호텔인데? 그쵸. 그래서 보니까 썸네일에 쓰였던 사진이 익선동에 있는 카페 호텔 세느장이래요. 이름부터 호텔 세느장이 그냥 카페 이름이에요. 와.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호텔 컨셉에 충실한 데더라고요. 레드 카페 깔려 있고 막 호수 적힌 문 있고 앤틱 가구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다, 여기라면 사진 찍기가 정말 딱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갈 만한 곳이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호텔 델루나 드라마 혹시 아세요? 아, 알죠. 그 드라마를 여기서 촬영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 여기서? 네. 근데 호텔 델루나가 최고 시청률이 12%까지 나왔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텔 델루나를 그만큼 많이 봤다는 거고, 거기에 이 카페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봐야죠. 그쵸. 그래서 이 글이 제가 봤을 때는 조회수가 잘 나온 것 같아요. 와, 여기 근데 진짜 인테리어가 장난 아니야. 세계 호텔처럼 해놨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1979년에 세느장 여관으로 오픈을 했던 건물이래요. 근데 그거를 개조해가지고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살려서 이제 복합예술 공간으로 복원을 한 거죠. 그래, 요즘에는 그냥 일반 카페로는 안 된다. 이 그쵸. 정도의 고퀄리티의 컨셉을 딱 정해놔야지 인기가 있다, 이런 거네요. 그쵸. 뭘 할 때 이 정도는 진심을 쏟아야 사람들이 비로소 알아주기 더 쉽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보니까 2위 글이 남산 데이트 코스 얘기를 담은 글이에요. 근데 벨라 이때 취재 다녀오지 않았어요? 그죠. 제가 갔다 온 곳도 여기에 소개가 됐는데, 네. 이 글이 이제 나오고 저도 한번 다 읽어봤는데, 다시 한번. 네, 이게 인기가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되게 잘 나왔어요. 이게 일단은 다들 주말에 잠깐 팡 치고 갔다 오기 좋은 코스인 것 같아요. 남산을 주변으로 코스가 진짜 잘 짜여 있거든요. 오. 그래서 그 매거진 안에 그러면 그 코스가 다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네, 순서대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좋다. 근데 그 장소들이 다 이색적인 장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카페가 일반 카페가 아니라 실링 왁스를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카페. 실링 왁스가 혹시 뭐예요?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런 빨간 색깔 무슨 녹여가지고 할 수 있는 도장 찍는 거. 편지지 이렇게 마무리할 때 스티커 대신 하는? 맞습니다. 그거를 할 수 있구나. 그거를 3-4가지 색깔을 직접 골라서 좋다. 편지를 쓸 수 있어요. 연인들한테 진짜 이런 거 직접 가서 하는 거는. 그쵸. 완전 추억 만들기 그만이겠는데요? 사진 찍을 거리도 많고. 그쵸. 이제 그런 카페가 또 있고. 괜찮다. 또 이제 단풍이 이번 주가 절정이잖아요. 그쵸. 단풍 키워드를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보고 계시는데, 그쵸. 저희 블로그 유입도 단풍이 진짜 많거든요. 단풍 그중에 키워드 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확인을 했어요. 그중에 장소 중 하나가 또 남산 둘레길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네. 네, 이 코스 중에, 이 매거진 글에도 코스 중 하나가 남산 둘레길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정말 알차게 약간 남산 주변을 즐길 수 있을 만한 곳들을 다 소개해 주셨네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이색적이게 또 하나 있어요. 뭐죠? 남산 맥주 피크닉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 남산 주변에 있는 돈가스 집에서 맥주 한 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돈가스를 먹지 않아요. 남산에서 남산타워 바로 앞에서 오. 위에서 아래로 절경을 바라보면서 맥주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런 건 저는 막 들어본 적이 많이 없는데 뭐예요?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 매거진을 보러 오니까 그러니까 조회수가 많아진 게 아닐까 생각을 조치. 합니다. 오케이. 혹시 그거는 뭐 따로 어디서 예약을 해야 된다던가 뭐 알아봐야 된다던가 하는 게 있어요? 그 남산에서 맥주를 즐기려면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클룩에서 지금 단독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입장권 같은 게 따로 있는 거예요? 네, 클룩에서 따로 예매를 해야 되는데 다만 이게 지금 이번 달까지예요. 오늘 10월 29일인데? 네. 내일하고 모레까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이번 주말에 데이트가 있다. 일단은 빨리 예매를 해서 여기 가야지 즐길 수 있다. 오케이. 남산에서 야경을 보면서 야경도 볼 수 있어요? 야경도 볼 수 있어요. 시간은 자유롭고 남산 어디에서든 그냥 거기서 다 대여해줘요. 좋다. 피크닉 세트 대여해주니까 거기서 의자 깔고 책상 깔고 거기서 치킨도 주고 맥주도 줘요. 오. 몸은 가서 돈만 쓰고 거기서 그냥 여자친구랑 짠 하고 맛있게 먹고 사진 찍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근처에 또 이색적인 또 카페 있어요. 또 카페 가거나 맛집 가거나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보가 궁금하면 어디서 보실 수 있죠? 이번 2위였던 매거진 남산 뭐였죠? 자기야 이번에 남산 가야지. 그쵸. 남산 이거를- 데이트 코스를 이걸 요거를 보시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1부를 슬슬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혹시 없습니다. 그쵸? 네, 없습니다. 네, 뭐 이전에 들어보셨던 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살짝 눈치를 채셨겠지만 혹시나 광고가 들어왔나 하고 벨라한테 물어봤는데 역시나 없는 걸로. 그러면 2부로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번 더 기차 타볼까요? 하나, 둘, 셋. 칙칙폭폭. (2부에서는) 지난주에 투머치 열정으로 이야기를 다 나누지 못한 마린 씨를 다시 한번 모셔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인사랑 간단한 자기소개는 해주셨으니까 바로 네. 어떻게 질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좋아요. 벨라도 좋으세요? 지난주에는 조금 회사 공적인? 공적인? 회사의 사적인 그쵸. 좀 더 공적인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번 주에는 에디터 마린보다는 여행자 마린에게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이전에 입사하기 전에 특히나 해외여행을 좀 자주 즐겼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즐겼던 해외여행 중에서 가장 네. 인상 깊었던 나라나 뭐 에피소드나 상황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인상 깊었던으로 하면 이비자 섬 얘기해야 할 것 같거든요. 약간 눈치를 보셨어요 지금. 너네들이 원하는 게 이거 아니야? 그 플러스 괜찮을까? 약간 이런 거. 또 혹시 그럼 말씀 주시기 전에 저희가 유튜브는 뭐 일단 잘 모르겠지만 팟빵에 이게 업로드 될 때 체크를 해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 콘텐츠면 아니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뭔데요? 저 뭐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대들이 뭔데요? 원하는 그 대답을 얼마나 제가 해줄지 모르겠지만 우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 일단 우리는 체크는 안 한다. 네, 우리는 그 정도 성인이나 아니다. 성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체크는 하지 않아. 네, 그럼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어릴 때 이거 체크를 해야 될까? 괜찮을까? 맞아. 이번에 주제가 그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비자 섬과 실제 오토바이 소리가 엄청 크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비자 섬과 실제 이비자 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던이 생각하는 이비자 섬은 어땠어요? 저는 사실 이비자 섬에 대한 큰 정보가 없어서 네.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눈에 띄는 문장이 환락에 취하는 섬, 하트의 끝판왕, 뭐 이런 문구들이 상당히 자극적인 문구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마린이 이런 여행지를 다녀왔다는 건 어쩌면 환락에 취했을지도 취했을지도 모르겠다. 약간 이런 생각?
벨라가 생각하는 이비자 섬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저는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었는데 그냥 뭐 파티하면 이비자 섬. 그러니까 파티를 좋아하는 사람은 꼭 한 번쯤 가보고 싶어하는 섬. 막 이런 말 해도 되는데 오지게 노는 데 약간 네. 이런 식으로 1, 2, 3, 4, 5 할 때 5. 그쵸. 오지게 노는. 오 하고 노는데 근데 또 좀 안 좋게도 놀 수도 있잖아요. 그런 클럽 같은 데 가면 이제 그 좀 방탕하게 노는 사람들도 있는데 주로 우리가 듣는 건 그런 자극적인 이야기니까 그렇게 막 방탕하게 노는 데다라고도 주로 많이들 인식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갔다 온 사람이 있으니 이제 그걸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어땠나요, 말이? 근데 저도 그런 걸 기대하고 갔어요, 사실. 기대하고. 네, 그런 약간 엄청 사람들이 반쯤 벗고 있고, 그러니까 손에는 항상 술잔이나 술병이 있고, 뭐 그런 거를 상상했는데, 그런 장면이 네. 매분 매초 펼쳐질 것이다. 그럴 내 거라고 눈앞에. 생각했죠. 기대했어요. 했으나? 했으나 그것은 약간 노을이 질 때쯤 사람들이 이제 좀 술을 먹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살짝 사람들이 취하거나 조금 휘청거리시는 분들이 있기 시작해요. 벌써 노을 질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약간 시작된다고 보면 되고, 그런 상상하시는 그런 파티가 이제 환막? 네, 그 노을을 뒤에 두고 DJ분이 이제 디제잉을 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자리에 앉아서 자기 술을 먹고 있거나 아니면 뭐 수영장 같은 데 수영을 하고 있거나 스파를 하고 있다가 한 명씩 막 올라와요. 거기를 이제 스테이지 같은 데로 올라와요. DJ 앞쪽으로. 이제 가다 보면 저긴 뭔데 저렇게 사람이 많아? 저도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쵸. 이렇게 보면 다들 이렇게 술잔을 들고 있고 다들 잘 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저도 술잔을 들고 슬며시 가보는 거죠. 가면 놀다 보면은 어느새 술을 꽤나 많이 마신 상태가 되고 해가 저물기 시작해요. 그럼 갑자기 그 DJ 하시는 분이 조명을 사방에서 막 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조명이 켜지면은 완전 하이라이트 같은 느낌이고 그 위에서 그러니까 제 머리 위에서 갑자기 버블이 막 그래서 버블 파티 거품이 막 나와요. 사진 막 봤었어요. 그래서 전 그 전까지는 사진을 열심히 찍다가 저 버블에 내 핸드폰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먼저 들었어요. 예쁘긴 예쁜데 그냥 멀리서 사진 하나 찍고 이제 핸드폰 갖다 버리고 나도 이제 저 버블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그냥 생각보다 그 사진에 보이는 것만큼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생각보다 그 버블이 눈에 들어가면 되게 아파요. 그래서 그렇죠. 그 먹던 술도 다 씻고 사람들이 그래요. 혹시 그 술은 뭐 그러니까 칵테일이 그러니까 아닌 눈 거예요? 안을 닦는 건 아니고요. 눈 알을 닦는 게 아니라 눈 겉에를 시야를 밝히기 위해 강의 하루가 된 그런 칵테일이라면 상당히 눈 주변이 끈적거려지겠어요. 그런 정신까지는 다들 없는 상태예요. 그냥 이미 그냥 뭔가 좀 흐리니까 뭐야 약간 이러면서 붓는 느낌. 그러고 다들 이제 술에 취하면 더 이제 많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방방 뛰면서 놀기 시작하고 그게 아침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다들 체력이 진짜 대단하세요. 저는 중간쯤 가서 몇 번은 잤거든요. 근데 아침에 나오면 그 멤버 그대로 또 다시 놀고 있어요. 대박이다. 멋있는 진짜.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 체력은 정말. 해가 뜨면 이제 언제 끝나요? 그 끝나는 타이밍은 없어요? 그렇게. 그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3시에 그 보트를 탔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보트 위에서 계속 놀고 밤새 놀고 11시인가? 10시인가 육지에 잠깐 내려주거든요. 그때 이제 뭐 씻고 다시 다시 또 3시에 타면 돼요. 그거를. 보트에서 일어나는 보트에서 했어요. 일들이에요? 그게 근데 뭐 섬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그런 버블까지 하는 거는 대부분 보트 위에서 많이 하거든요. 중간에 내리지도 못해요. 그 11시에 육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근데 쉬는 곳은 충분히 있었어요. 화장실은? 화장실도 있죠. 잘 되어 있어요? 다 있어요. 잘? 근데 뭐 다들 그 정도의 정신이 아닐 테니까. 네네네. 그렇죠. 그런 거에 불만이 없어요. 그때는. 물에 빠지면 어떡해요? 그것도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어요. 거기까지 들어가도 되는 그 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트를 약간 정박처럼 해놓고 그 왜 스노클링 할 때 이렇게 존을 만들어주잖아요. 그 안에서만 놀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저는 보트 투어 같은 것만 했고 섬에 있는 각종 클럽들은 안 가봤거든요.
아, 되게 많구나. 엄청 즐길 여러 수 있을 군데가 만한 있구나. 거리들이.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보트에서 노는 게 너무 재밌어서 보트만 몇 번 더 갔고 오. 네. 저는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근데. 듣고 나니까 보트 그- 타고 싶어요? 아, 그냥 그 분위기를 한번 즐겨보고 싶다? 궁금하긴 해요. 네, 뭔가- 재밌었어요. 에너지를 다 뭔가 쏟아보는 그쵸. 그런 게 평소엔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그쵸. 일할 때 우리 좀 상당히 그렇게 쏟는 편인 것 그러니까 같은데. 뇌를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그런 막 몸도 이렇게 움직이고. 그쵸, 그러니까 행복하게 에너지를 환호성도 발산하고 지르고 싶다. 이런 거. 아. 운동은 또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뇌를 쓰는 건 행복까지는 아니지만. 행복 아니죠, 그거. 솔직하네요. 아니죠.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비자 섬에서 즐기는 건 목적이 없으니까. 그쵸. 그쵸. 그게 목적이죠. 즐기는 게 목적이죠. 그쵸. 거길 가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그냥 그쵸. 이렇게 해보고 싶다. 그쵸. 저는 그게 뭔가 이비자 섬, 그 하나가 있는 줄 알았어요. 섬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식으로 투어 같이 나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 좀 다양해진 것 같더라고요.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러면 그 입장료, 뭐 술 먹는 거, 그런 금액 같은 것도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입장권을 낼 때 그냥 다 포함된 느낌이에요. 음. 그러니까 약간 올인원 같은 느낌이에요. 거기서 노는 그 시간 내내 먹고 마시고 놀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거고 제가 알기로는 보험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아, 다칠 수 네, 있으니까. 혹시 모를 일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거의 24시간 논 거니까 사실은 제가 얼마 냈는지까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 그게 궁금했는데.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국 돈으로 그렇게 비싸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하고 나서 하고 나서 충분했다 네. 이 정도 비용을 지불하기에 잘 놀면 아깝지 않을 만한 비용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가치가 있다 이 정도에. 네. 그 정도 놀면 일단 24시간 놀고, 잠까지 자고, 버블까지 해야 된다. 그쵸. 그 그래야 정도 꽤나 즐기면 마셔야 이제 되고. 알차게 놀았다. 그쵸. 그럼 지금 뭐 올해나 내년쯤에 만약에 다시 갈 수 있다고 하면 다시 가도 그 일정을 똑같이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안 하고 싶어요. 왜? 한 번으로 족한 것 같아요. 한 번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여행이 너무 힘들었고 사실은 체력을 너무 많이 쓴 거죠. 음. 그리고 우선 밤낮 시간도 많이 바뀌었고 생체 리듬이 많이 깨졌고 술도 많이 마셨고 그냥 제정신이 살짝 아닌 정말 그 약간 환락. 약간 몽롱해진 정신으로 며칠 사니까 정상적인 인간으로 돌아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한 번 해봤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두 번, 세 번 하기에는 네, 그땐 어렸고 지금도 어리지만 그땐 더 어렸고 체력도 좀 더 좋았던 것 같고 이렇게 노는 걸 좀 좋아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네, 그냥 노을 보면서 그냥 앉아서 맥주 먹고 다 마셨으면 집에 들어서 자고 편하게 자고. 네, 그게 더 좋아서 이젠 안 갈 것 같긴 한데 한 번도 안 갔다 왔으면은 한 번 정도 가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이제 팁으로 말하자면 뭔가 그 후에는 호캉스를 즐기는 게 좋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좀 신나게 시원해지고. 놀고. 네, 빡빡하게 일정 잡으면 큰일 난다. 그렇죠. 아이언이 지금 조금 눈치 없게 지금 커피를 내리고 계시거든요. 바로 옆에 이렇게. 아이언 그거 꼭 물 양 다시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커피 머신 할 때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있어요. 근데 아이언은 항상 따뜻하게 드셔가지고 220ml에 맞춰주신단 말이에요. 보통 샷을 뽑으면 20, 30ml만 그쵸. 뽑는데 아이언이 이걸 본인 거 220ml를 뽑으시고 다시 돌려주지 않으세요. 네. 자기가 뽑을 때 돌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인지하지 못한 날에는 이제 콸콸콸콸 투샷을 넣는데 440ml가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텀블러가 이렇게 넘치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대부분 또 아이스로 많이 드시니까 좀 돌려주시면 감사하겠다. 아무튼 뭐 그건 그거고. 네. 이렇게 잡으면 끝났으니 네. 다 그렇군요. 근데 벨라한테 궁금했던 거 하나 더 있는데 저한테? 만약에 이비자 섬에 간다고 하면 아까 마린이 얘기해준 그 오후 3시에 시작하고 다음날 오전 11시에 끝나는 일정을 2일 연속으로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지 궁금했어요. 저도 한 번 할래요. 한 번? 한 번. 그러니까 이틀 연속해서? 아니요. 한 번만? 한 번. 3시에 가서 다음날 11시에 딱 나오고 끝? 그러고 나서 뭔가 또 가고 싶다 하면 그러니까 격일로 그러니까 하루는 또 하루 쉬고, 쉬고. 그 하루 가고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연속으로는 못 할 것 같은데. 연속으로 간 날이 있어요, 마린? 있어요. 그때는 무슨 이틀
2일권인가 3일권 같은 게 조금 더 쌌던 것 같아요. 그러게, 그래서 그러게. 그런 거에 홀려가지고 했는데 또 약간 놀다 보니까 사람이 약간 몽롱해지고 또 놀다 보면 노라는 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힘든 거지 놀 때는 또 잘 모르잖아요. 원래 그쵸. 힘든 거를. 신나서 노니까. 네. 하루만 가요, 하루만. 하루 벨라는 전략적으로 격일로 가는 전략적으로. 거예요. 하루는 쉬고. 보트, 하루 이제 좀 쉬고, 다음에 이제 섬에서 즐기는 걸로. 괜찮아요, 괜찮아요. 언제 갔으면 좋겠어요. 갔다 오면 후기 전해주세요. 궁금합니다. 갔다 가고 싶어요. 너무 진짜 너무 해외여행 언제 갈 수 있을까요? 저 간절함이 가득 담긴 눈빛. 지금 해외를 못 가잖아요. 그렇죠. 가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국내를 가야 되는데 또 마리는 이제 국내 여행도 많이 다니잖아요. 네, 여행 좋아하니까요. 근데 그쵸. 이제 못 갈 땐 또 국내로 많이 다녀야죠. 그럼 이제 해외를 아직 못 가니까 네. 국내에 혹시 추천을 해주고 싶은 여행지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원래는 제주도 가파도 추천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무슨 코스모스? 노란색 코스모스가 폈을 때 갔었어요. 예뻤겠다. 네, 근데 진짜 예뻤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이거 녹음하기 전에 찾아보니까 이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셔서. 없는 걸 제가 추천해드릴 순 없으니까 뭐가 있나 생각해보다가 해파랑길 딱 지금 좋거든요. 그 글 네. 써주셨던 네. 예뻐지네. 네. 그 글이 또 한바탕 인기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저도 터졌었죠. 완전 홀렸어요. 가고 오, 싶다. 갈 거예요? 다행이에요. 시간을 좀 아이언이 주신다면 어떻게 계신가요, 아이야? 평일에 한번 가보겠는데. 그렇죠. 해바람길을 네. 그 중에서도 그 강릉 헌화로라고 원래는 거기가 드라이브 코스로 엄청 유명하다고 들었었거든요. 근데 차가 없고 해파랑길은 제 두 발이 차가 되는 코스잖아요. 그쵸, 그쵸. 제 두 발로 거길 갔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옆에는 파도가 치고 옆에는 차가 지나가요. 근데 물론 인도가 이렇게 있어서 인도만 따라가면 되는데 그 인도에 그 파도물이 덮치거든요. 약간 그 인도까지. 근데 사실 차 타고 갔을 때는 그냥 파도가 세게 친다 요 정도만 느꼈던 거라면 그쵸. 완전 바다 냄새도 엄청 많이 나고 물 튀는 것도 물방울이 막 다 제 눈앞에 보이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헌화로 그 근처 가시는 분들한테는 차 세워두고 한번 걸어갔다 와라. 그리고 차로 가도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 좋았거든요. 좋다. 그래가지고 거기 지금 딱 좋지 않을까. 해파랑길. 네. 좀 더 그렇게 해파랑길을 떠난다면 이거는 꼭 챙겨갔으면 좋겠고 이거는 없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이런 어떤 준비물 같은 게 있어요? 만약에 뭐 한 코스만 걷는다. 그러면 사실은 몸을 제일 가볍게 가는 게 좋겠죠? 한 코스만 걸으면 그냥 잠시 갔다가 오는 거니까 보통 한 코스가 3-4시간 정도 걸리고 짧은 것도 2-3시간 걸리는 것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고 싶은 코스를 한 코스만 간다면 몸 가볍게 무조건. 그리고 1박 이상 할 거라면 그래도 몸 가볍게. 옷 같은 건 최소한 줄이고 다른 것보다도 저는 슬리퍼 꼭 챙겨왔으면 좋겠어요. 왜요? 네. 걸을 때는 운동화 뭐 등산화 신어야죠 당연히. 근데 그리고 나면 다리가 되게 많이 붓거든요. 발이. 그래서 뭐 밥 먹으러 나가려고 하면 운동화가 안 맞아요. 그리고 계속 그 꽉 끼는 거를 신고 있으면은 다음날 걸을 때 지장을 주니까 걷는 게 다 끝나고 뭐 밥 먹을 때나 뭐 숙소에서는 꼭 슬리퍼 신고 있으면은 다음날 걸을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못 챙겨갔었는데 슬리퍼 생각이 되게 간절하게 나더라고요. 정말 다녀온 사람만이 해줄 수 있는 이야기. 진짜. 그리고 중간중간에 마음껏 쉴 수 있는 곳이 많아요. 뭐 해변에 앉아서 쉬어도 되고 그냥 뭐 아무데나 앉으면 거기서 쉴 곳이 되는 길들이니까 자기 페이스에 맞게 걸으면 될 것 같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하는 코스. 뭐 또 체력이 안 되면 버스를 타기도 하고 택시를 중간에. 타기도 하고 그것도 즐기는 방법 중 하나니까요. 네. 혹시 그럼 그 코스에는 약간 식사나 간식거리 같은 거를 중간에 즐길 수 있을 만한 장소들이 있나요? 코스 주변에? 근처에? 보통은 우리나라는 편의점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편의점이 대부분은 있고요. 코스 안에 못해도 2-3개씩은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정말 외진 데를 가면 숙소가 없어요. 밥 먹을 때는 있는데 숙소가 없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숙소가 있는 지역까지 더 걸어가거나 거기까지 뭐 택시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더 오래 걸으실 생각이 있으면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생각해가지고 코스를 잡으시는 게 좋고 식당도 웬만하면
보일 때 드시는 게 아. 좋긴 합니다. 언제 어디서 또 네. 만날 수 있을지 뭐 모르니까. 지나갈 때 계속 뭐 맛집 같은 거를 아니면 뭐 카페 같은 걸 계속 체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사실은 녹록지 않거든요. 그게 걷다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살짝 배고플 것 같은데 저기 뭐가 있네? 그러면 그냥 드시는 게 일단 좋긴 합니다. 네. 편의점도 있을 때 젤리 하나? 초콜릿 하나? 물 하나? 이런 게 좋은 것 같고 쟁여두고. 네. 코스를 오래 걸으실 거면 좀 계획을 조금 그쵸. 탄탄하게 하고 가는 게 네. 좋겠어요. 숙소 정도는 뭐 미리 정해두고 간다거나 네. 이 정도는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럼 좀 더 실내에서 즐길 수 있을 만한 어떤 추천 여행지나 숙소 이런 데 있으실까요? 제가 숙소는 아주 신경 쓰지 않고 다니는 편이긴 하거든요. 정말 몸 누일 곳만 있고 따뜻한 물만 나오면 된다 주위에 가까워가지고 좋네. 좋은 숙소가 뭐 호텔 뭐 에어비앤비 되게 예쁜데 막 이런 데를 많이 다니진 않아서 숙소는 잘 모르겠고 마린 취향을 저격했던 숙소 그럼 이런 데 없어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따뜻한 물 잘 나오고 침대는 정말 푹신하지만 엄청 외지 오지 막 오 교통편이 좋지 않은 곳에 있다거나 하지만 여기 아침에 조식에 나오는 커피만큼은 정말 맛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느낌. 이것만 보고도 이 숙소는 가볼만하다. 갈만하다. 네. 이게 사람마다 숙소에 추천하는 기준이나 그런 취향이 다를 수 다르죠. 있으니까 아주 조심스럽긴 한데 그 해파랑길 걸을 때 옥계시장 근처까지 갔는데 와 나 더 이상 못 걷겠다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가서 근처에 혹시 숙소가 있냐 그냥 즉흥적으로 네 여쭤보거든요. 여쭤봤죠. 그랬더니 저기 가면 무슨 땡땡 흙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흙집? 이렇게 하고 인터넷에 쳐봤는데 후기가 꽤 있는 거예요. 거기 가보자 해서 이제 흙집에 갔는데 그 들어갈 때 그 방이 다 약간 황토방처럼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흙집이다. 여기 진짜 이름값 한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고 뜨신 물이 또 진짜 잘 나왔고 침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돌이 너무 좋아서 다 바닥에서 잤거든요. 저희가. 진짜? 네, 그 정도로. 그래서 거기가 은근 기억에 남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괜찮다. 그럼 거기 매거진의 그 장소가 숙소는 안 적었어요. 그런가? 아쉽네요. 근데 막 자랑하면서 가세요 이런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그 딱 따뜻한 게 필요할 때 따뜻했고 그쵸. 흙집이라는 그 테마 같은 것에 딱 적합했고 제가 딱 필요할 때 그 숙소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그 옆에 점집 같은 게 있었어요. 약간 신점 같은 거 보는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저희가 잘 때는 모르고 다음날 아침에 봤어요. 우리가 지금 신점 보는데 옆에서 잤구나. 그래서 그 같이 간 사람을 만날 때마다 너 그 숙소 기억나지? 그 옆에 신점 있었던 그 숙소. 들어가자마자 황토방. 약간 이렇게 얘기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좋은 숙소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약간 추억에는 깊게 네, 남을 만한 만한 숙소. 괜찮다. 저희가 아직 해파랑길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저 어디서 볼 수 매거진에, 있죠? 저 매거진에 있으니 저 매거진에서 보고 이야기를 들으면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는 또 코스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다양한 코스가 소개가 되어 있어서 네. 코스 정보도 알 수 있고 저희한테 지금 말씀 주신 것보다 마린이 개인적인 어떤 네. 해파랑길을 즐길 수 있는 노하우를 좀 더 자세하게 적어주셨던 걸로 네, 기억하거든요. 밑에 팁을 많이 적어놨으니까 가실 분들은 한 번씩 꼭 읽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좋습니다. 해파랑길. 여기 유튜브 더보기란에 그 링크를 함께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더 드려보고 싶은데 네. 마린이 매거진에 팝업 스토어 혹은 뭐 전시회 이런 거 관련해서 어이구 이거 기침을. 이런 거 관련한 글을 많이 발행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서울이나 혹은 서울 근교에서 좀 즐길 만한 전시나 팝업 스토어가 있으면 하나만 딱 하나만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지. 딱 하나만. 네. 딱 하나면은 제가 취재 갔다 왔던 비욘 더 로드 진짜 오.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그게 이머전 씨 전시라고 뭔가 좀 생소하긴 한데
그 도슨트도 없고 뭔가 관람 방향도 없고 관람에 대한 설명도 없는 그런 전시거든요. 근데 완전 그 공간이나 거기에서 나오는 소리, 빛에 각자가 느끼는 오감을 완전 던져놓고 느끼는 대로 그냥 느끼는 그런 전시예요. 알아서 느껴라. 네, 어떤 가이드가 있는 게 전혀 아니군요. 없어요. 오. 그래서 전 맨 처음에 약간 걱정을 하면서 가긴 갔거든요. 너무 가고 싶다. 제가 취재 가겠다. 약간 이렇게 해서 간 거긴 한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될까? 그리고 그게 사람마다 다 느끼는 게 다르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글을 풀어내야 될지도 뭘 찍어야 될지도 살짝 잘 모르겠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갔는데 그냥 제가 느끼는 거를 느끼는 대로 찍어왔고 느끼는 걸 느끼는 대로 적었고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는 그것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찾아보긴 했죠. 그래서 이제 여행기로 발행을 했는데 그 단지 사진이랑 글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가서 보면 훨씬 많은 걸 느낄 수도 있고 훨씬 많은 걸 몸으로 약간 체득할 수도 있었거든요. 전 심지어. 아무래도 그래서- 오감을 다 활용하다 네, 보니까. 네. 그래서 네, 시간이 되시면 여의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시기 전에 제 여행기 보시면 관람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팁이 엄청 많아요. 정리를 해주셨군요. 네. 아무래도 가이드가 없는 전시가 저희 나라에서는 거의 처음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가이드가 없는 전시 자체가 너무 생소해서 나 이거 좀 별로라고 생각하셨던 분이라면 뭔가 조금의 가이드라인을 제가 만들어 드렸다고 생각해서 그걸 한번 보고 가시면 이 사람은 요렇게 봤네 나는 요렇게 보면 좋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해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링크도 저희가 아래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비욘드 로드 관련해서 사진을 몇 장 봤었는데 네. 약간은 어둡거나 되게 자극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을 만한 색상의 조명들이 많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혹시 조금 폐쇄 공포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두운 거나 답답하거나 이런 분위기를 조금은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즐기기에 괜찮은 전시일까요? 조금 애매하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어둡고 전체적으로 약간 빨간 조명이나 파란색 조명이 엄청 센 공간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어떤 소리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혹시나 뭔가 좁은 공간에서 어두운 공간에서 같은 소리가 계속 나고 조명들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라고 평소에 느끼셨다면 안 가시는 걸 사실 전 추천드리고 가서 그 공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스트레스만 받아오실 수 있으니까 평소에 그러셨던 분들이라면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원래 전시를 좋아했거나 아니면 이게 뭐지 싶으셨던 분들은 한 번쯤은 방문해 보실 만한 전시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들께 또 추천드리고 싶어요. 혹시 촬영은 그러면 가능한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전체에서 다 촬영이 가능한 전시인가요? 사진, 동영상 뭐 상관없이 자유롭게 찍으면 되고 그리고 그 공간 내에 체류하는 시간에 대한 그런 제한도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3시간 넘게 있었거든요. 그 공간에. 꽤나 그래서- 딥하게 즐겼네요. 네. 좀 취재로 갔는데 많이 즐기다 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약간 그 정도로 되게 자유로운 전시니까 가서 느낄 수 있는 만큼 느끼고 네. 기록해오고 싶은 만큼 기록해오고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ENFP 마린 ENFP니까 ENFP 분들이 조금은 좋아하실 만한 확률이 있는 전시가 있어요. 아닐까 네, 자극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는 생각이 네. 여긴 정말 궁금하네요. 아무튼 이거는 아까 벨라가 얘기해준 것처럼 더보기란에 관련 여행기 URL을 첨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벨라가 인사 한번 해주시죠. 마무리 멘트 한번. 아니면 마린한테 한번 부탁해볼까요? 저희 아니요. 아니요, 저희는 항상 게스트가 항상 마무리 저 다 멘트를 들었는데. 했었습니다. 진짠데. 다 들으셨다고요? 세이지 편 혹시 안 들으셨어요? 안 다 들으셨다고 들었다면서. 하네요. 서운해. 네, 자 여기를 보시면 저희가 여기- 마무리 멘트가 있어요. 이걸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맨 아래는 저희가 같이 할 거니까 위에 3줄만 읽어주세요.
뭐 딱히 네. 막 정해진 그런 톤 앤 매너 같은 건 없고요. 아, 그냥 제 하고 맘대로. 싶은 대로 하시면 바꾸고 네. 싶으면 바꿔도 돼요. 아니. 저희가 뭐 정해진 대로. 아니 하고 싶으신 대로 아니, 정해진 대로. 해요? 네 해주세요. 어떻게 오늘 좀 설렘이 있으셨을까요? 여전히 뭐야? 네 다시 한번 가볼까요? 네. 어떻게 오늘 좀 설렘이 있으셨을까요? 여전히 여행이 고픈 우리 3시간 전 앱에서 여행의 그리움을 조금이라도 달래보세요. 그럼 안녕. 안녕.